저는 이제 제다의 마스터 역할인데 그 라이트세이버 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라이트세이버를 이거 고기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포스로? 들리면 진짜 웃기겠다, CG로. 그래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그리고 티모시 살라메 보고 있니? 나 이정재 나왔다. 이제 괜찮다. 월드스타 기다렸는데. 만날 텐데. 자, 오늘은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오래 살 일입니다. 이정재 님이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셔서 막걸리 한잔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막걸리에 맞는 안주를 준비했고요. 두부김치랑, 오늘은 그냥 제육이 아니라 냉제육을 해봤는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 제가 레시피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준 형수님이 예전에 주셨던 가자미 식혜, 이렇게 해서 한잔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쪽으로.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제가 여기 오게 될 줄이야. 사무실 옮기고 첫 게스트세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저야말로. 이거 뭐 별건 아니지만 이거 샴페인. 우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타워즈 레고인데 25주년 뭐 맞춰서. 감사합니다. 예. 팔콘이야, 밀레니엄 팔콘. 앉으시죠. 예. 안에서 할까 하다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오늘 너무 좋네요. 어우, 야. 제가 처음 도전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돼갖고 냉제육이랑 두부김치랑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벌써 막 침이 막 여기서부터 막 나오네. 야, 너무 좋다. 아니, 원래 여기서 방송하셨어요? 아니요. 사무실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어. 다른 데였는데. 제가 컨텐츠 거의 다 봤거든요. 예. 아니, 제가 저기 스타워즈 찍을 때 런던에서 한 10개월 있었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막 그리우니까 성시경 씨 그 프로를 이제 많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야, 마음이 급하다.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오늘 뭐 별거 없습니다. 다행이다. 예,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막걸리도 안 드셔보셨죠? 아직 못 먹어서 이거 너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직 막걸리 엄두를. 좋아하시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셔야지. 아니, 되게 어색해. 네, 저도 그러니까, 어색해요. 아니, 성시경 씨를 만나서 어색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매일 보는 프로그램인데, 진짜 허접하죠? 아니, 여기, 저기, 동생분도 방송에 현수. 이제 가끔 나오시는 거 뵙는데, 일단 맛을 좀 보겠습니다. 약간 수박 맛이 나네. 네, 약간 멜론 향도 있고. 네. 이게 쌀 가지고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맛을 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리고 이게 꽤 취기가 쓰고 와요. 한 병 정도면. 아니 뭐 이제 출연하신 분들 다 시음하시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취기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샥 갈수록 온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맛이 너무 좋다. 상상했던 그 맛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한. 그리고 얘가 신기한 게 뭐야, 막걸리 영상인가? 아니 뭐 편집을 하시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네. 아니 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만들자마자랑 한 달 있다랑 두 달 있다가랑 맛이 또 다르고요. 계속 변하고. 얘가 그러면 병입하면 한 얼마나 가나요? 3개월 정도는. 3개월 정도.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맛이 더 남는 거예요? 더 쿰쿰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과일 향은 조금씩 그러면 조금씩 뭐가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니. 더 커져요. 과일 향이? 네. 그래서 오늘 스타워즈 얘기하러 나왔는데 오늘 경탁주. 저에게는 May the Force be with you. 네. 아니 형님 진짜 팬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팬이고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은 방송 중에 꼭 더블 체크를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영화 배급사나 이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랑 아는데 제가 연락해보면 너 나오기로 했니? 전 모르는데요? 가지고 안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거지. 요즘에 그렇죠. 유튜브가 여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오시겠대? 아니 이정재 님이 나오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정우성 형 나오셨을 때 그것 때문에 친하시니까 그건가? 뭐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요 뭐
워낙 애청하는 아 진짜 프로그램이니까 영광입니다. 진짜 다 봤어요, 다. 아, 일단 외국에 계신 분들이 예. 좀 더 애정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저도 사실은 뭐 한국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전혀 못 느꼈는데 네. 해외에 이제 뭐 장기 이제 체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먹고 싶고 또 요즘에는 또 한국이 뭐가 또 있나 뭐 궁금도 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성시경 씨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재밌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편안하게 오래 계속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좀 대단하시다라고 느끼는 게 식당도 다 다니시고 음식도 계속 메뉴를 계속 바꿔가면서 만드시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주 할 수 있는지가 난 그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뭐 요리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노래도 합니다. 아니 뭐 당연히 아니 너무 좋다. 이렇게 진짜 좋아해 주신 분이 나오시니까. 아 진짜요. 아 그리고 티모시 살라메 보고 있니? 나 이정재 나왔다. 이제 괜찮다. 월드스타 기다렸는데. 혹시 아세요? 티모시 살라메 나올 뻔했다가. 예, 봤어요. 예. 근데 그쪽에서 바빠서 이렇게 됐는데 예. 아쉬움이 없네 이제. 아, 얘 한번 드셔보세요. 얘가 진짜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거를 담그신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현수 어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봤네요. 예. 런던에 있으면 먹고 싶은 맛. 얘는 이번에 처음 시도한 건데 냉제육인데 아, 이걸 처음 시도하신 거예요? 냉으로 하시는 걸 처음 시도하신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끓는 물에 10분만 후루룩 삶고 뚜껑 덮고 불 끄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수비드처럼,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다 냉을 쳐서. 잡내가 하나도 안 나네. 대단하시구나, 내공이. 어? 그냥 프로에서 볼 때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구나. 맛있다. 야, 진짜 맛있네. 아니 근데 좀 마르신 것 같은데 예, 많이 뺐어요. 이번 작품 때문에 그러신 거야? 아니면은 스타워즈 찍을 때는 좀 뭐 무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힘을 잘 쓰는 이 포스를 잘 쓰는 제다의 역할이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좀 건장해 보이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 찍고 있거든요. 예, 또 약간 마르고 좀 예, 그 게임을 계속 해 나가면서 계속 말라가는 어떤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요새는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네. 오늘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예. 오늘은 뭐 어디서부터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얘기 되는 대로 하는 그럼요. 거라서인데 너무 내가 나이 들어 보이겠지만 갑자기 드라마 느낌이라고 윤석호가 빠랄라랄라스파 그 김영석 형 목소리잖아요. 예. 가이드인데 그냥 쓴 거야. 좋다고. 약간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뭐 너무 길지만 그래도 모래시계 얘기도 뺄 수 없고 재밌어 할 것 같아요. 필모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너무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근데 데뷔는 되게 늦게 하신 거죠. 사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아니요, 뭐 그래도 일찍 한 편이죠. 뭐 한 22 정도에 그런가요? 데뷔를 했으니까.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모델. 예. 한 잡지 모델을 한 6개월, 한 1년 남짓 정도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굉장히 친한 그 모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광고 프로덕션 회사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를 되게 좀 독특하다라고 이제 보셨는지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런키 초콜릿 광고였는데 그게 이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모래시계에 캐스팅되고 느낌의 캐스팅이 되고 젊은 남자라는 영화까지도 그 한 해 다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 그 작품들을 다 찍고 바로 군대를 갔고. 군대는 왜 그 타이밍에 딱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더 늦출 수도 있었는데 그때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군대 가서 자고 싶더라고요. 보통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즐기다가 가고 싶어 하던가 할 텐데. 하긴 그때는 뭐 촬영 그냥 잠을 안 자는 거잖아요, 그냥. 낮 시간에 모래시계를 찍고 밤 촬영으로 이제 젊은 남자를 찍고 다음날 아침에 느낌을 찍고 뭐 이거를 거의 1년을 하다 보니까 살려고 군대 가신 거구나.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때 22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누르면은
뼈가 안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영장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건 그냥 가야 되겠다. 어차피 가야 되니까. 예, 이건 가서 난 좀 살아야 되겠다. 아, 대박이다. 근데 진짜 옛날엔 작품 하나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그죠? 게다가 주연은. 예. 그래서 뭐 제대하고 나서는 하나씩 하게 되는 스케줄로 이제 하게 됐죠. 전 그것도 여쭤보려던 게 몸짱 원조 이런 건 좀 웃기지만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뭐 무슨 단백질 프로틴이니 뭐 운동하는 방법이니 요즘처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되게 근육질이 예쁜 사람은 와 신기하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형님이 딱 되게 가슴 근육이 있고 막 그러니까 운동은 원래 그죠? 친구들이 다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좀 하다가 배우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좀 뭐 연기력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뭐 뛰어난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어이씨. 이제 뭐 이렇게 체격으로라도 좀 뭔가를 내세워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예,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 그걸 좀 더 자랑했다고 해야 되나 뽐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된 하나의 무기이긴 한 예, 거니까. 예. 근데 저는 형님 연기는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린 연기의 맛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왜 연기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되게 톤이랑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눈빛이랑 그리고 눈빛이 그 눈빛은 어떻게 하는 걸까? 저도 살짝 해봤는데 10가지 감정을 넣어서 눈빛을 해봤는데 같은 그냥 처진 눈이더라고요. 연기자는 어떤 호흡으로 하면 그렇게 관상 등장씬도 그렇고 유명한 수양대군 납시오. 저도 뭐 연기를 차근차근 배우고 난 다음에 데뷔를 한 게 아니어서 근데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셨죠. 일부러. 왜냐하면 워낙 또 미남이시고 예를 들어 보통 하나가 되면 그 류의 걸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정우 형도 그렇지만 뭐 무슨 조선족으로 갔다가 뭐 뭘로 갔다가 막 그게 일부러 다양한 걸 해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좀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연기자는 아니었었던 거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그럼 좀 처음에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어색해가지고 뭐 이게 현장에서 이거 서 있어야 되는 건지 누워 있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러면 언제쯤 예를 들어 물론 누구나 영원히 공부 중이라고 하지만 아 내가 좀 잘 이게 맞네 배우하길 잘했다 뭐 이런 때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사실은 연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냥 촬영장이 되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약간의 공포까지 느껴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없다라는 작품을 하면서 비트라는 영화에서 정우성 씨하고 김성수 감독님이 호흡을 잘 맞춰서 그런지 그 두 분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이 되게 그냥 친한 동료들끼리 재밌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김성수 감독님도 저한테 자꾸 더 질문을 많이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작품을 찍으면서 아 이게 연기가 재밌을 수도 있구나. 그게 몇 살이에요? 그게 한 27 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아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요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도 좀 생긴 것 같고 오히려 연습하고 촬영장에 가는 그 연습 양이 촬영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연습하는 양이 한 2배로 더 많았어요. 촬영이 끝난 거를? 촬영이 끝난 것도 또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희한하죠. 찍은 거는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찍기 전에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뭔가 현장에서 다르게 했었던 것을 집에 와서 다시 연습을 하고 다음날 찍을 거를 그거에 얹어서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건 되게 연기자 후배들이 듣기 좋은 얘기겠다. 보통 그 씬이 무겁고 해냈으면 뭐 잘했든 못했든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가자는데 예, 그걸 이제 한번 막- 또 다르게 해석해서도 해보고.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잠깐 얘기하다가 이자성도 좀 보이고. 아니, 저 하정우 형이랑 할 때 그래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막 필모로 얘기를 해주니까 막 얘기를 하다 갑자기 추격자. 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갑자기. 그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는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 다양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 디즈니 스타워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딱 저보다 형님이 좀 더 형님이시지만 스타워즈 키즈가 아닌 사람은 없던 세대니까 약간 성덕 아닌가요? 드림 컴 트루?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그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를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상상으로 영화가 나오는 거지?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영화일까? 막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극장을 막 이렇게 막 지금같이 이렇게 편하게 갈 때 가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TV에서 처음 봤을 때 막 그냥 TV 안으로 들어갈 뻔했죠. 거의 그냥. 근데 스타워즈에 제가 나간다라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게 더 비현실적인 것 같아. 사실 빌보드가 너무 먼 이야기고 우리는 예전에는 팝 음악을 위주로 듣고 아무래도 너무 수준 차이가 나고 근데 뭐 갑자기 강남 스타일이 터지고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나오다가 지금 뭐 주류가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놀랍고 신기하고 좋아 보이는데 약간 이럴 때인 것 같아. 스타워즈에 또 우리나라 배우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이 해외에서 잘 되는 것보다 네. 아니 스타워즈에 우리나라 배우가 제다이로 들어간다고? 약간 이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고 촬영 같은 거 해보시면 그 차이점이나 규모나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규모는 뭐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요. 소품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고 뭐라고 해야 돼?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촬영 방법이나 분위기가 아예 다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타워즈는 스타워즈 팬들만 또 모이는 것 같아요. 그 스태프 마니아가 워낙 많으니까. 예. 감독님이나 작가분들은 당연히 스타워즈 팬들이시고 그러니까 너는 얼만큼 팬이야?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때 뭐 70 몇 년도에 나왔었던 그 몇 편에 그 나왔었던 그 제다이는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약간 성경 공부하듯이 하고 가야 되는구나. 전체를. 저도 사실은 뭐 팬이라고는 하지만은 한국에서 그 스타워즈 팬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팬의 그 어떤 그 덕후의 깊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심해. 아시아권 드래곤볼 슬램덩크 뭐 이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왜냐하면 아시아를 먹었잖아요 드래곤볼이. 뭐 그렇다고 근데 스타워즈가 전 세계를 먹은 거니까. 예. 그때는 거의 센세이션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의 그만 어차피 우주 함대가 나오면 원래 어설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죠. 그런 미술이 너무 게다가 막 스토리가 너무 좋고 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디즈니 좋아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디즈니에 있는 거를 이제 한번 다시 보기를 이제 시간 순위 거꾸로니까 한번 쭉 다 보고 외전들을 다 봤어요. 한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보셨겠네요 또 이거 그렇죠. 하시니까 당연히. 네. 근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는 돼야 세계관이란 말을 쓰는구나라는 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워즈 출연하기 전에는 한국 컨텐츠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막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국 컨텐츠가 이제 해외에서 좀 알려지게 됐네? 그러면 우리도 스타워즈 같은 빅 IP가 이제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타워즈를 막상 해보니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타워즈는 벌써 70년서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계속 오고 50년을. 그렇죠. 그러면서 뭐 게임이니 뭐 피규어니 뭐 도시락통 뭐 이거 텀블러 뭐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또 예전서부터 이야기를 이제 써왔었던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연결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깊이와 어떤 그런 방대함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뭐 예고편밖에 못 봐가지고. 예, 저는 거기 또 그 뭐야 트리니티도 나오잖아. 예. 메이트릭스의 예. 키아누 리브스의 여자친구. 예, 캐리앤 모스 네. 배우분이 어때요? 나오시고. 나 진짜 촌스러워. 아니 그 사람들도 그럴 거야. 야 이정재 어때? 스퀴드 게임 그 사람 어때? 할 거야. 이게 스타가 되면 그런 거지 뭐. 시기는 언제예요? 이게 그냥? 사실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스타워즈 시대의 훨씬 전이구나. 네, 전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창작을 해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쓴 쇼러너 역할을 한 레슬리 헤들랜드라는 그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는데 그분도 역시 스타워즈 오타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스타워즈 전 이야기를 본인이 상상을 해서 쓴 거죠. 그럼 조지 루카스는 다 허락을 받았겠지. 그죠? 물론이죠. 원작자에게. 그게. 물론. 왜냐면 그게 세계관의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 악당들이 우주에서 이렇게 득세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황금기 시대에 제다이들만을 타겟으로 한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하고 스타워즈 이야기에 없었던 그런 미스터리 서스펜스 장르로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제다이 마스터 역할인데 그 라이트세이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트세이버를 이거 고기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포스로? 들리면 진짜 웃기겠다, CG로. 그래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파헤치는 그 과정 속에서 파워풀한 액션 장면들이 막 펼쳐지게 되고 그 사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와 연결이 되면서 내적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겪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촬영 기간은 되게 길었나요, 그러면?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임팩트하네요. 에피소드 8개짜리인데 촬영 기간 8개월 전에 2달 먼저 가서 무술 연습하고 영어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영어도 전 예고편만 봤는데 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창피하고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는데 연습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다이얼로그 코치 선생님이 4분이셨고 매일 돌아가면서 연습을 했고 그분들은 감정에 대해 있어서는 잘 말씀 안 하세요. 되려? 예, 딕션에 대해 있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감정은 이제 당신이 연기자니까 그 감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의 얘기는 연출자분이랑 해라. 이게 분업인가? 그러면서 이제 발음 교정 뭐 그다음에 이제 끊어 읽기 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혀 양쪽이 다 닳아가지고 음식 먹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연습 얼마나 하셨길래? 뭐 자다가도 그냥 중얼중얼 해야 되니까. 공짜는 없는 거야.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그래서 너무 스무드하게 나왔다고 말 듣지 않으셨어요? 이제 뭐 감독님이나 이제 스태프분들은 다 좋다라고 이제 하셨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관객분들이 좋아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실지가 저도 너무 궁금하죠. 게다가 뭐 한국 관객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전 세계 그 많은 덕후들이 저 아시아 배우 와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세계관에 그거를 인정받으면 얼마나 진짜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려 봐야죠. 너무 기대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근데 그 얘기는 좀 하면 좋겠는 게 우리가 강남스타일 뭐 얘기했지만 저 종이의 집도 다 봤거든요. 근데 걔네도 시즌 1 하다가 안 돼갖고 제작 접는다 그러고 막 배우들도 막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하다가 이게 해외에서 바바박 하면서 갑자기 인스타를 봤는데 팔로워가 너무 늘어가지고 막 그런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아니 그걸 처음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한번 되게.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시나리오를 처음에 읽었을 때 저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느낌은 별로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애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청자들이랑 공감할까를 노력하는 시나리오구나,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그때 일본이랑 이런 데서 먼저 그런 류의 비슷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일본이나 미국에서 나왔었던 것들은 네. 그 서바이벌 게임에 조금 더 집중을 잔인하게 했다면은, 죽는 것만 예, 예, 집중하는. 예. 그런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성에 더 집중을 했더라고요. 되게 따뜻한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근데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보신 분들은 이제 아는데 이게 이들이 만든 의도와 목적은 따뜻함이구나. 인간은 어떻게 인간과 함께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구나. 그래서 참 오징어 게임은 진짜 예상도 못했고 그 다음에 기대도 못했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먼저 호평이 막 나오지 않고 외국에서 막 뉴스가 막 쏟아지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사실 저희들은 좀 믿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우성이 형한테 제가 뵀을 때 그때 어땠냐고 이정재 씨가 갑자기 근데 정재 씨는 변함이 없고 뭐 항상 똑같고 뭐 전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약간 싸이형이 강남 스타일 같은 그 형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바바바바박 항상 해오던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번 거가 갑자기 그래서 상까지 받고 나니까 그 미국의 그 CAA라는 그 에이전시에서 너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서 작품 좀 하자.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생각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박이 나서 가는 거 말고 저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예. 기대가 없었고 제 나이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아예 안 했죠. 사실은 저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반반 정도는 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관객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는 한국 컨텐츠인데 한국 컨텐츠로 성공했다고 한국 배우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 컨텐츠를 출연하면은 그걸 과연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발을 디디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워즈를 딱 제안하면서 뭐 이래도 안 올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말 들으세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긴 한 게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제가 어떤 이런 경험을 이제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후배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후배들이. 찬스가 많다. 찬스도 많고 그 찬스를 또 잘 잡아야 되고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배추를 이 시장에서만 팔다가 전국에서 팔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관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원래 스타가 아니지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야, 외국어 준비해놓고 야 얼마나 좋니. 요즘 드라마 OST가 얼마나 옛날에 해외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좋은 작품 골라서 노래만 계속하면 또 알아서 노래가 터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땐 뭐 제 소망이지만 지금 K-팝 아이돌만 월드스타가 많은데 싱어의 시대도 한번 올 거야.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그러면 거예요. 예. 우리 가수 노래 너무 잘하는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이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어도 준비해놔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한 거. 근데 약간 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건 좀 마음 아프지만 왜냐하면 당연한 일은 아니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뭐 다 잘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경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저는 뭐 후배들이 뭐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저는 사실 티모시 살라메가 왔을 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시경 씨가
진짜 뭐 드라마나 영화 OST를 조금 더 관심 있게 하신다면 드라마가 해외에서 만약에 잘 됐다. 그 드라마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성시경 씨의 그 음색과 노래가 막 너무 가슴을 울렸다. 이러면은 아니 도대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누구야? 갑자기 정재영님이 나 해외에서 팔릴 걸 고민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제작의 마스터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건 예, 포스가 알아서. 아니, 나는 시경 씨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면서 또 유튜브는 많이 보지만은 또 요즘 뭐 기사가 뭐 어떤 기사가 나오셨나 해가지고 봤어요. 그때 막 한 달 만에 7kg 빠졌다라는 기사가 막 있더라고요. 지금 요요가 다시 왔는데. 근데 뭐 그 좋아하는 술과 음식을 절제하고 빼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이 뭐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혼자서 집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 솔직히. 먹는 것 빼면 뭐 있어. 먹고 뭐 혼자서 아이, 뭐 진짜. 살짝 뭐 한두 잔 뭐 이렇게 하는 게 낙인데 야, 제다이 마스터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그런 줄 알아. 아니 뭐 좀 요즘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좀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던지 하지 말라는 얘기라서 맞아요, 형님.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고 되게 좀 답답하고 이게 삶의 어떤 그런 활력이 막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우리 시경님의 전 세계적인 그 성공을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달 만에 7kg가 빠졌다라는 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거를 사람들이 바랬던 것 같아. 저도 뭐 하나 터지면 빼죠.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유지해놨는데 월드에서 콜이 없으면 그만큼 슬픈 것도 없을 것 같아. 하는 게. 그럼 평소에 뭐 하세요? 그럼 운동 지금도 많이 하세요? 요새는 운동도 사실은 많이는 못하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요. 그럼 뭐예요? 웨이트를 하세요? 아니면? 그렇죠. 주로 웨이트 하고. 저도 테니스 좀 배웠었는데 테니스 코트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없어. 실내에서는 또 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두게 되고. 골프는 한 10년 열심히 쳤지만은 역시 재미를 못 붙여가지고. 저도. 이거는 나하고는 역시 안 맞는구나. 체력은 형 괜찮으세요? 체력은 술만 안 마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근데 술을 마시면은, 와, 그 다음에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건 똑같이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너무 깨지가 않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걸 줄여야 되는구나 했을 맞아요. 때 약간 스트레스도 좀 있고. 내가 제일 잘 치는 권투 선수였는데 이제 나는 복싱을 좀 시합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럼 난 뭐 하는 사람이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시합만 하고 술만 먹었구나. 좀 인생을 약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딱 제 나이인 것 같아요. 40대 중반이. 저도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죠. 이제 저는 원래 촬영할 때는 술을 안 마셔요. 그게 이제 뭐 석 달이든 8개월이든 1년이든. 그리고 이제 촬영이 끝나면은 너무 먹죠. 너무 먹는데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이 없어지니까 공허함이 이제 제일 큰 것 같고 혼자 있을 때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친구나 동료나 뭐 같이 있으면은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뭐 버틸 수 있는데 혼자 집에 들어왔을 때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잠깐 TV 보면서 한 잔만 할까? 야, 휴지 좀 줄래? 그러다가 아프잖아? 그게 진짜 쉐이시야. 아픈데 막 물이 마시고 싶은데 냉장고가 멀어. 근데 막 맞아요. 혼자 일도 없고 일이 막 들어갈 때는 뭐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일이 진짜 저희 연기자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당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 일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 시간을 혼자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오늘도 공허하고 내일도 공허하고 나 언제까지 공허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살짝 자기를 놓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 언제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관리 들어가지 뭐. 아유, 저 뭐 길게 놓고 있는 상태라서. 예, 예. 오늘은 그냥 뭐 좀 마시지 뭐 오늘은 좀 먹지 뭐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뭐 좋아하세요 그럴 때? 예전에는 뭐 친구들 만나고 뭐 밖으로 나가야 되고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랬던 시절이 좀 지금은 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요새는 웬만해서는 좀 그래도 집에 혼자 있어도 술은 좀 잘 안 마시죠. 형님 그랬던 시절이 제 나이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제일 심했던 나이가 시경 씨 나이 때가 절제가 안 됐어 나는. 제가 절제가 예. 아예 술을 끊으면 끊었지 오늘 조금만 마실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전 요즘에 꽤 하는 편이에요. 음, 막걸리 반병. 집에 일 끝나고 와서 얼음 타갖고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는 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게 체력이 되게 중요한 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에 형님 커리어 하이잖아요. 뭐 항상 하이였지만 이제 시장이 달라진 하이에 왔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는 한국 작품에서도 계속 보고 싶지만 우리나라 배우가 그쪽에서 또 쓰여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심지어 아시지만 예전에는 뭔가 좀 B급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너무 이제 그게 중요해진 시대니까 활약을 볼 수 있다 그래야 되나? 활약을 딱 쓰여지는 장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재영 님이 할리우드에서 과연 뭘 나중에 하나 할까가 전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제가 뭐 또 얼만큼 더 일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 오기 전까지는 진짜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딴 시선 안 빼고 되게 올인하시는 스타일이네요 진짜. 일이랑 작품이랑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무슨 뭐 왜냐면 미술도 하셨으니까 좋아하시니까 약간 뭐 패션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기 계속 하면서 또 감독 쪽 하면서 이쪽 일로 그냥 올인하는 딱 그런 거이신 게 되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저도 참 가끔 가다 참 이정재가 참 이상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금 거꾸로 형님 좀 밸런스를 그래도 좀 놓으세요. 일만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게 맞아요. 하다 보면 책임감이 관성이 생기고 난 지금 거의 유튜브랑 결혼한 거 아니야. 이걸 살찌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근데 이걸 지켜나가는 게 뭔가 안심이 되고 마치 아이와 아내와 가정을 지키듯이. 아니 근데 시경 씨 유튜브는 다른 분들 유튜브하고 굉장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진정성도 많이 느껴지고 편안함도 있고 정말 꾸밈이 없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알게 모르게 계속 뭔가를 변화하는 그 모습도 보이고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일 말고 약간 노실 때 형 저 가끔 불러주세요. 예, 네, 좋죠. 술 한번 꼭 해보고 좋죠. 싶습니다. 예, 좋죠. 좋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뭘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좋고 물론 전 웃기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방송을 항상 좀 웃겨야 좋아하고. 근데 오늘 형님이 나오시는 걸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고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원래 안 친하니까 좀 무례하게 막 좀 괴롭히기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팬심으로만 너무 안전하게만 진행이 되지 않았냐는 것도 좀 있지만 전 그냥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좋아해 줄 거란 생각을 해요. 정재영을 더 취하게 해가지고 막 뭐 이런 거라기보다 뭐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한다기보다 이런 거보다 그냥 이 형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톤이랑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똑같이 느끼겠구나. 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랑 같은 기분으로 형을 뵙는 거니까 처음 뵙는 거니까 오늘 너무 즐거웠고 혹시 모르니 카메라는 뭐 하나만 두고 방송도 아니고 마무리 멘트도 좀 이상하고 그죠 형? 괜찮으시죠? 아니 전부 상관없어요. 더 해도 상관없고. 만날 텐데 나는 해외에서 뭔가를 해외에서 성공을 했다라든가 더 유명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행복감보다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내가 이런 작품을 했구나. 내 필모에 이 작품이 내 서재 DVD가 하나
내가 딱 꽂을 수 있구나.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경 씨한테도 지금 씨앗을 뿌리고 본인이 조금 더 내가 한번 다시 좀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거는 해외에서 유명해지고 해외에서 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본인한테 더 주옥 같은 곡이 한두 개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거지. 사실 우리가 시경 씨도 인기 한참 누릴 때 얼마나 큰 사랑과 어떤 그런 찬사를 받았어요. 상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아, 형 무슨 얘기 해주시려는지 너무 알겠어요. 진짜. 나는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이 곡은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곡 5개 꼽으라면 이게 들어갈 것 같아 라는 거가 앞으로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 그러면